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햇빛 그러니까 우리도 모자 쓰고 있어요. 대통령님은 밝은 세상 좋은 곳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애국동지분들이 지켜드릴 겁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미치겠다. 아유 씨발 왜 세상이 이렇게 타번호가 나와서 안 되겠다. 자놈들 때문에 그러지 뭘 왜 그래? 오셨어요 형님? 왔어요? 예, 위에 주차장. 아이고, 세상에 부담도 왔구나. 아이고, 예, 위에 주차 위에 어디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 구치소입니다. 박정수 의원님 정수현진로 와봐. 세월호 철탑, 강화문에 있던 철탑이 넘어갈 때 거기 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손을 댄 이후로 1년간의 수감 생활을 문미진 대장께서 하시고 얼마 전에 출소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또 이야기와 최근 근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을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다 했죠? 준비됐죠?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무구가요단 문미진 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대표님들을 다 오시게끔 하고 또 이곳에서 좀 기자회견을 간단히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현실이 있기에 지금 유튜브 대표님들을 통해서 각 유튜브를 통해서 이곳 서청대 현실을 좀 알리고자 해서 좀 오셔라고 좀 모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 서청대가 우선 왜 서청대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 톡을 봤습니다. 개인 톡에 날라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좌파 불확지들이 서청대라고 이곳을 왜 칭하냐? 그 서청대라는 의미는 왜 어떻게 칭하게 됐냐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3월 30일 날 이곳을 구속되시고 난 뒤에 저희가 처음으로 와갖고 지금은 이곳을 떠난 사람이지만 무궁화 애국단의 처음 그 회장이 박중일 회장님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핵 원자력 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우리 애국단 5명의 동지가 이곳을 와가지고 대통령님이 구속된 날 온 사람들이 딱 5명이 왔어요. 그때 이제 유해빈 대장도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박정숙 씨는 그 다음날 이곳을 왔고 처음에 오신 분이 임원남 여사님이라고 임원남 여사님이 대통령님 사저에서 조그마한 비닐 천막을 치고 대통령님 사저 앞에서 있다가 구속되시는 그날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서청대 입구에다가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키면서 대통령님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4월 3일 날 의왕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고 이곳을 집회를 하겠노라 하고 이제 이곳 서청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서울구치소라는 의미를 저는 쓰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님께서는 죄를 지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 탄핵으로 대통령님께서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애국 동지들이 대통령님을 지켜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신고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구속되시니까 이 좌파들이 대통령이 무슨 죄가 많으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뭐 사형하라 지랄들을 떨면서 이곳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속노조에서
4,500명이 대형 화물차를 끌고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용하라고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봉고차 한 대로 그들과 싸워가면서 애국동지들 그때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한 10명, 서민정 동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이곳에서 그 금속노조랑 싸웠습니다. 싸워가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러고 난 뒤에 박정숙 대장하고 임원난 여사님이 이곳에서 천막을 운막을 짓고 상주를 했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우연찮게 지금은 애국 진영을 제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정경무 회장님이 이곳을 서청대를 지키고, 그때 당시는 대통령님께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매일 출두하셨어요. 그럼 매일 출두하시면 아침이면 나와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법정 출정 나가실 때 또 여기서 외쳐드리고 힘내시라고, 들어오실 때 또 외쳐드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좌파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좌파들도 매일 와갖고 박근혜 사형해라 사형해라 이지랄 떨어서 매일 이 장소가 좌파들하고 싸우는 장소였어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했죠? 예.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정경무 회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떠나시고 저한테 이곳을 집회를 인수인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정권 대표, 안정권이 또 그리고 주 집회를 제가 많이 맡아서 했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다가 일요일 날도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엊그저께 어제죠. 5.18 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 가서 법원에서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날은 전두환 사저에서 기자회견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또 이곳에서 하고, 또 금요일 날은 광진경찰서 가서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없어지고 인공기가 휘날리는 꼴을 못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가서 하고,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면서 서청대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애국자가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들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방송을 하면 또 개개인의 어떤 정치성을 띤, 정당성을 띠는 우리 애국동지들이 싫어하실지 몰라도 서청대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또 복귀, 청와대 복귀, 이걸 위해서 여기 와서만큼은 정치성을 띠지 말자,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과 억지 탄핵에 대해서만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안위를 위해서 집회를 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어떠한 불협화음도 일어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계속 집회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구속 실질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되고 1년 6개월 만에 제가 올 3월 6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 우파들한테는 가석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를 올리니 어쩌니 장난질만 쳤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파 진영에는 가석방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가석방을 올려놓고 그때에 올린 이유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좌파 진영에 있는 모 누구를 가석방을 내보내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정치 집회한 사람들 같이 올린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냥 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고 난 그날 3월 6일 날이죠. 3월 6일 날 제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날 출소할 때 동부구치소에 많은 그 애국 유튜브들이 오셨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신 이곳을 와서 대통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고 맞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불편하셔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님한테 인사를 못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저희 집을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도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어요.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 담당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여러분들,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 저희가 흔히 그냥 대통령님의 의전차라 호칭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분인데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박정희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 다음으로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신데 집회차로 사용하는 차를 의전차라고 호칭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제 개인 소유 차가 아닙니다.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고 김한곤 동지님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문영래 선배님들 계시고 하지만 김한곤 동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도 정치성을 띠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왜냐, 국번 측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저와 똑같이 시민단체로서 이 차량을 갖고 전국 어디든 다 누볐어요. 예를 들자면 안민석이 알죠? 예, 그놈 집회 북토크쇼 하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또 안산에 가서도 제가 그 북토크쇼 할 때도 이 차를 끌고 오셔갖고 김한곤 동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그때 김한곤 동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곤 동지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는 나는 어디든지 간다. 이 차를 갖고 전국 순회를 다 하시면서 활동하셨던 그 분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 서청대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차를 김한곤 동지님 명의로 돼 있지만 차량을 사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뭐 무저차니, 뭐 명의가 없느니, 뭐 어떤 이런 좌파 프라치들이 엉뚱한 얘기 하는데, 김한곤 동지님한테 이 차를 사주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외사촌 측근입니다. 차를 사주시고 명의만 김한곤 동지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번의 민주호님도 또 정경무 회장님도 애국 동지들이라면, 김한곤 동지가 활동할 때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문동지, 내가 우리 언니를 평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죠. 우리 성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금 구속돼 계시니 문동지가 서청대에서 대통령님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으니 그 차는 김한곤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느 다른 데는 가지 말고 대통령님을 위한 서청대 집회에 사용해 다오 해갖고 제가 그때부터 이 차량을 인계받아서 책임지고 이 차량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찍어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대형 발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대형 발전기냐면 화물차 엔진이에요. 이 대형 발전기를 제가 구입하게 된 동기도 문재항이가 대통령이라고 올라가서, 저희는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못하지만요, 올라가서 생일 전에 전국 지하철 벽보부터 광고부터 다 있잖아요. 지 생일한다고. 그게 열받아갖고 그럼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 생신 해드립시다 해가지고 서청대에서 1회 대통령님 생신을 하실 때 그때 발전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대형 발전기 2대, 그 다음에 집회 때 사용하던 소형 발전기 1대 일제 사가지고 그 대형 발전기를 2대를 돌리면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냐면, 그때 아마 대통령님 생신 전날부터 와서 여러분들이 밤을 새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큰 제가 그 후항 그 온풍기를 2대를 가동해서 애국동 지부들 추우실까봐 그 대형 발전기 2대를 가동해서 온풍기 틀고, 또 앰프, 대형 앰프니까요, 앰프 틀고, 대통령님이 좋아하셨던 음악, 또 박정희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과 함께 즐겨 불렀던 음악도 틀어드리면서 나름 민초들이 대통령님의 생신을 준비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 신정 때 새해맞이를 우리는 해돋이하러 딴 데 가지 말자, 대통령님이 계신 이곳에서 새해맞이하자 해서 여기서 떡국도 끓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 LPG 가스도 큰 거 2통 사고, 또 이런 화기, 불하고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러한 모든 물건이 집회 시 사용했던 물건이 이 차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을 이곳 서청대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서청대를 왜 떠들으냐, 왜 서청대라고 칭하냐, 서울구치소지! 라고 이 좌파 불락치들이 씹어대더군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라면 서청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서청대가 왜 서청대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청대 의미를 아시죠? 서쪽에 있는 청와대입니다. 맞습니다. 예. 서울구치소라는 건 죄인이 죄를 짓고 들어간 곳이 서울구치소예요. 그러면 저들이 나를 죄를 엮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다 당당히 인정하고 싶어요. 할래요. 왜 이 정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로 인해서 지금 불법 감금되신 우리 대통령님이 계신 곳인데, 임기 전에 탄핵이 되신 분이신데, 그러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이곳에 오셨으면은 서울의 청와대가 이곳이다 해갖고 서청대라고 일컬은 겁니다. 그런데 서청대라고 불려지는 게 잘못됐다고 이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그게 바로 좌파이고 좌파 프락집니다. 제 말 틀립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애국동지님들, 제 얘기가 틀리다면 틀리다고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대통령님 차를 지금 제가 이거를 김한권 동지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또 외삼촌 그 동생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따 유튜브 대표님들이 딱 보시면 알지만 발전기가 이 안에 큰 게 두 개예요. 이게 사람 혼자 힘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거를 끌어내려 갖고 하려면 지게차가 와서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 두 대 있죠. 앰프가 세 대입니다. 이렇게. 왜 앰프가 세 대냐면 집회 때 사용하다가 만약에 앰프가 고장이 날 시에는 대체하려고 앰프를 세 대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앰프 세 대 있죠. 또 스피커 있죠. 메가폰 스피커 있죠. 이런 거를 다, 또 태극기,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생각과 저희가 기념을 위지를 받들자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런 우리나라 선진개발국에 올리시기 위한 그런 위지를 받들자 해서 새마을 깃발 이런 걸 모두 준비해가지고 이곳 서청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가 처음 애국동지 무궁화애국단 그 우리 임원들이 나무마다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꼽아가면서 다 했고, 5월 8일날 어버이날 때 되면은 화분 갖다 꼽아주면서 화분에 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박정숙 씨예요. 지금은 떠났지만 임원남 씨도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구속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좌파 뿌락치들이 여기를 계속 와갖고 계속 음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똥 차례느니, 무적 차례느니, 주인도 없대느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은 이 차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여기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없애려고 이 차를 음해하는 이런 작자들이야말로 바로 좌파 뿌락치고 좌파입니다. 맞습니다. 제 말 맞죠? 아니 우파라면서. 아니 그러게요. 자기들이 자칭 우파라고 하면서 왜 대통령님의 큰 사진만 봐도 저희는 눈물이 날 겁니다. 예, 제가 이 사진도 구속되기 전에 정경무 회장님이 붙여놓은 사진이 너무 비해졌고 또 좌파들이 와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이 좌익 세력에서 인터넷도 이제 다 사진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사진이 대통령님 사진이 이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인쇄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전국 애국 동지들한테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양쪽 사진을 제가 마침 진짜 하늘에서 뭘 알듯이 사진을 다 인화해갖고 싹 붙였습니다. 붙이고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1년 6개월 동안 이게 변색도 안 되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 애국 우파라면 이곳에 와서 대통령님의 안타까움과 음해당하고 지금까지도 못 나오시는 그런 애언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외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지 여기서들 왜 싸우고 그 난리를 치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동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저는 저를 통해서 구속되기 전에 저한테도 앵벌이니 어쩌니 떠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를 앵벌이라고 떠들어도 좋고요. 해도 좋습니다. 뭐 개인 대 개인한테 얘기한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제 그 건강 상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몸이 안 좋냐면요. 저도 지금 여기를 바로 못 온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왔냐면, 물론 어머님도 아프시지만, 저도 지금 다리가, 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많이 힘이 없어진대요. 이게 걷다 보니까 이게 발목이 돌아가면서 이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지고 심줄이 늘어나고 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해봐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 성대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속 전에 제가 성대가 오른쪽은 집회를 하도 하다 보니까 오른쪽은 성대 결절이고 왼쪽에는 성대 암 전 단계, 성대 이형증이 왔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이거를 구치소내에서 치료를 못하고 그냥 약만 먹고 방치하다 보니까 혹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지금 수술을 해야 돼요. 꺼졌어. 예. 여기 화면이 꺼졌어. 화면이 꺼졌어요. 자, 이거 역시도 조직 검사를 다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구속 풀리고 나서 출소한 그날부터 법무부에서 전화가 저한테 계속 와요. 2차 치워라. 2차 치워라. 계속 와요. 출소한 날 그날 차 치우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차가 개인 차도 아니고 만약시 내 개인 승용차를 여기다가 장기간 세워놨다 그러면은 주차 위반 딱지를 구청이든 시청이든 관할 담당해서 띄면 돼요. 근데 여기는 모든 민원인이 다 와서 설 수 있는 차량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민원을 할 수 있는 민원차들이 다 쓸 수 있는 차인데 유독 왜 대통령님 이 집회 차만 왜 씹어대냐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21일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아주 몸살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라가 치면서 못 있겠어요. 하루에도 10번씩 전화가 와요. 또 박정숙 씨가 뭐 차 끌어간다고 시청에서 왔다고 전화와, 또 하물며 어떤 년은 나한테 전화와서 대놓고 왜 그 차 치우지 왜 안 치우냐고 지랄 떨어. 거기다가 또 하물며 박정숙이랑 나랑 짜고서는 음해했다고 난리를 쳐. 짤 일이 뭐가 있고 음해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는 진정 우파라면 막상 남이 치우라 마라 난리를 쳐도 막아주고 지켜줘야죠. 당연하지. 제 말 틀립니까? 맞아. 예? 정말 제가 폭폭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제 그저께 또 법무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2차 치우기로 약속한 날짜가 16일인데 왜 안 치우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6일 날 나 가려고 했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올라갑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 상태로 여기 왔겠냐고요. 어제는 저녁에 또 누가 뭐 신고했다고,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대요. 경찰들은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애국동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게, 저도 애국진영에서 활동을 하면서 적대면 적고 많대면 많은 돈을 썼지만요. 아니, 어떤 사람 그러대요. 자기는 뭐 후원 안 받고 앵벌이 안 하고 자기는 자기 사비 들여서 집회했다고 다닌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춘천 석사동 임대아파트에 모셨습니다. 왜? 춘천에 집이 제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철거 보상받으면서 애국진영에서 저 그 돈 다 썼어요. 그뿐만입니까? 구속돼 갖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에게 그 후원금 및 변호사비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변호사 비용을요 몇 번을 냈어요. 누구지? 그 강용석 변호사 썼다가 강용석 변호사 구속되는 바람에 변호사비 날라가. 조원현 변호사 썼다가 강용석이가 해준다 그래서 조원현 변호사비 또 한 번에 휙 날라가. 강용석이 구속되니까 또 다시 또 변호사 또 쓰려니까 조원현 변호사비 또 나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항소까지 내다 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관광 운수업을 하는데 버스 캐피탈에 압류돼 있다 보니까 캐피탈비 못 내고 하니까 집은 집대로 날라가. 그래서 정말 이 자리 빌려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숙 대장 음해하지 마세요.
박정숙 대장이 적겨놨길래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언니, 여기 김지원 형님도 계셔요. 우리 여성 대표 회장님이신데, 우리 김지원 형님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정체성이 없는 전국 총여성 집회 대장 회장님이시고, 문영래 형님도 우리 JTBC 목동 손석기 구속하라 집회할 때 최초 우리 여성 대장님들이셔요. 저와 함께 했던 분들. 그런데 집회 왔을 때, 저 적겨놨을 때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형님, 나 집이 날라갔어. 나 집도 이사해야 돼. 나 지금 이런 판국인데 도대체 왜들 싸우냐. 서청대에서 매일 싸운다는 얘기를 박정숙 씨가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나 미안하지만 영치금 좀 더 줘라. 얘기했습니다. 한 거 맞아요. 네, 했어요. 한 건 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성모병원으로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그때 박정숙 씨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이게 혼선이 왔나 봐요. 대장, 남들은 텐트를 걷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텐트를 걷을까요 말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정숙 씨 욕하지 마세요. 제가 텐트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텐트를 여기서 안 걷으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는 거를 싫은 거 아니냐, 박정숙이 앵벌이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들 또 음해를 하더구만요. 적겨놔서 저한테 묻길래 대통령님을 위해서 거기를 지킨 거고 좌파들이 여기 오는 거를 싫어서 지키려고 텐트 친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천막은 철수하지 말아라. 왜? 좌파들은요, 좌파 프라치들은 이거 서청대를 무차 올라 그랬어요. 금성노조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수차례 왔습니다. 봉고차로 들이밀어서 저는 몸으로 맞고 싸우기도 했고요. 누차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나가신다면 그때 철수해도 안 늦으니까 병원에는 대장님이 박정숙 씨가 안 가도 다른 사람들 텐트 많다. 가지 말고 여기를 지켜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만 박정숙 씨 앵벌이니 뭐니 그 의미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 중단시켜 주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한 사람을 뭐 편들고자 아닙니다. 박정숙 씨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 많아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박정숙 씨가 저 영치금 넣어준 거 많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강수산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수산 대표님이 변희자 대표 적겨놓으면서 매달 저한테 10만 원씩 영치금 넣어주셨어요. 또 정건수 우리 오라버니, 또 백골 어머니,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구속되면서 백골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구속됐다고 서청대 집회를 안 하면 안 된다. 서청대 집회만큼은 꼭 해주세요. 해가지고 백골 어머니하고 박정숙 씨하고 또 우리 그 김하수 언니, 울선 언니하고 몇몇 분이 이곳을 지켜서 서청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좌파들이 와갖고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정말 백골 어머니 고생 굉장히 많으셨어요. 또 우리 화수기 언니, 울선 언니도 고생 많으셨고 그 와중에도 서청대 집회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나름 백골 어머니 말씀이 길으니까 또 지루해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었고, 또 유독 뭐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만 와라 등등 하니까 또 다른 또 정치성을 색깔이 틀리신 분들은 지루해서 안 오시기도 했고 했었지만, 저는 이곳 서청대 집회만큼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진정한 애국자분들만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어찌 말하면 이번 총선 때도 저희가 진 이유도 이렇게 흩어지는 세력들,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좌파 뿌락지들이 우리 애국 동지들 이 세력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사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사유가 이 개인차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아까 법무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파파존 TV 대표님, 여기 우리 김성기 호루라기 대표님, 우리 갱지 모두 계시지만 법무부 담당자를 제가 만나서 화면을 안 비치고 인터뷰하는 거를 찍으려고 그랬어요. 맞죠, 파파존 대표님? 찍으려고 했는데 법무부 담당자가 곤란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1대1 면담한 걸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대표님들 다 있는 상태에 면담을 했으니까 정확하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도대체 이 채를 치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따졌습니다.
없답니다. 사유가 없대요. 근데 왜 치우라고 하냐? 그럴 때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민원하는 것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애국 우파를 가장한 좌파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쵸? 진정한 애국자라면 이 차를 치워라 마라 왜 가담하냐고요. 이 차가 박정숙이 혼자 잠자는 침낭이 있는 차도 아니고 집회 물품이 있는 차예요. 이거 차 고장 났을 때도 정경무 회장님이 끌고 나가서 법원 앞에 집회하다가 고장 내켜갖고 왔을 때도 윙바디 고장 나갖고 우리 애국동지들이 후원해갖고 고친 차예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서민정 씨가 더 잘 알고요. 우리 공화당 지금 당원이죠. 더 잘 알고요. 그런 이런 차를 왜 개인 차례느니 무적 차례느니 난리를 쳐가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지랄들을 떨면서 하물며 어찌 박근혜 대통령님의 집회에 사용되는 차를 똥차라고 비유합니까? 이거 똥차라고 비유하는 그 인간들이 똥이에요, 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제가 오죽 울분이 나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아니, 진정으로 애국자를 위하고 진정으로 문미진 대장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몸 상태로 여기 와야 됩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울분이 나고 화가 나면 오겠습니까? 응? 이거를 치우려는 거는 바로 대통령님의 집회를 하지 말라십니까? 지금 비록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그래서 많은 애국동지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예요.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누가 될까봐 많은 애국동지들을 모여놓으면 1m 거리 간격을 띄워라 어쩌라 짓거리는데 또 그거를 시비 걸을까봐 유튜브 대표님들만 와서 방송으로 알리고자 답답해서 너무 분통이 터져서요. 아니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 차 치우다? 치우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집회 물품 다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법무부의 그 팀장 만나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 차 치우라면 1항, 2항, 3항을 내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게 치우라면 최대한 당신들의 편에서 들어주겠다. 폐차? 나도 시키면 편합니다. 폐차 시키면 저 돈 안 들어가고 편해요. 이 차 지금 무려 제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2년간 검사를 못 맡았습니다. 검사 못 맡았기 때문에 검사 못 맡은 그 벌금 나와요. 과태료. 또 자동차세 못 낸 거 나옵니다. 시청이든 구청에서도 이 차를 끌어갈 권한이 없어요. 과태료 못 낸 거에 대해서 남발을 떼어가면 그걸 할 말 있어. 그러면 남발 떼어갔으면 돈 내고 찾아오면 그만인 거고. 맞아. 왜 시청에서 차를 끌어가니만이 개지랄을 떨어요. 내가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시청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나 오늘 내일 이곳 행자하면서 분명히 확인할 거고 진짜 시청에서 차를 끌어가려고 했는지 내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리고 신고자들 분명히 명단 공개하라고 할 겁니다. 나. 어? 그것들이 바로 좌파예요. 세상에 어디 애국차라고 칭하면서 차를 똥차라고 비유라고 똥차라고 비유하는 거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집회를 하지 말자라고 아닙니까 이거. 어? 여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애국자로 서로가 예우해주고 서로 존경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 이 차가 똥차로 비교를 합니까? 예. 그래서 아까 법무부 팀장한테 사망을 얘기를 한 게 이 차 폐차시키면 나 좋다. 과태료고 뭐고 안 내고 책임보험 안 들어도 되고 이거 폐차시키려면 장작 약해도 한 200만 원 들어요. 책임보험만 제가 96만 8천 원 냈습니다. 삼성 화재에다가요. 그러면 보험 들어야죠. 또 지금까지 검사 안 맡은 검사 과태료 내야죠. 이거 내고 몇백만 원 들고 골치 아프게 이 차 세워놓더니 김한권 동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 차 폐차시키면 저는 간편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단 여기에 있는 모든 물품을 법무부 쪽에 여기 법무부 땅 소관이니까요. 어디다가 놓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폐차시켜 주겠다. 여러분 내 말 틀리지 않죠? 간단해요. 그러면요. 그쵸? 아니 대통령님 지키려고 와 있는 상주하는 천막이 그 천막도 짓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집회할 때 처음에 여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의왕경찰서하고 법무부 담당자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거는 곤란합니다. 대장님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때 하도 좌파들이 와갖고 설치니까 그럼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또 좌파들도 또 갖다 놓으면 자기네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더구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누가 안 되게끔 피해를 안 주려고 컨테이너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관광 운수업을 하니 지금 청계산 호수에 자가용 버스가 있어요. 45인승 버스. 그러면 그거 다 세워놓겠다. 차용 버스니까 영업용은 일반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안 돼요. 네, 단속에 걸리니까 차가용 버스 세워놓겠다. 그럼 거기다 집 넣겠다. 그것도 곤란하대. 그래서 하게 된 게 민간인 피해 안 되게 숲속에다 천막을 친 거예요. 천막 하나만 치면 되는데, 구속돼 있을 때도 법무부 직원이 모바일 꺼. 잠깐만요. 법무부 직원이 저한테 구속돼 있을 때도 오토바이 좀 꺼주세요. 자, 둘이 조용. 구속돼 있을 때도 법무부 담당이라면 저한테 2번 왔었어요. 접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님 뭐 특별 접견했다? 유영하 변호사 말고는 접견 못합니다. 왜냐? 여사 사동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접견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거기는 특별 면접 접견이라 해서 여사 사동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 제가 구속돼 있을 때도 그 여기 법무부 직원이 2사람이 와갖고 저를 접견했어요. 천막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인화성 물질 안 사용 안 하마. 그리고 천막이 2개면 하나 치우고 하나만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천막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요즘이 와서 더 난리예요. 그래서 천막도 뜯어가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오늘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제약. 두 번째, 무궁화 애국단 제 개인 소유의 애국단의 텐트가 대형 텐트입니다. 이곳 집회할 때 비가 오면 비 맞을까봐 대형 텐트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애국동지님이 우연히 이곳에 와서 집회하는 걸 듣더니 대형 텐트를 55만 원을 후원해 주셔갖고 만든 그 텐트까지도 법무부에서 뺏어갔대요. 그래서 그 텐트 내놔라. 언젠든 이곳에서 우한 폐렴이, 저는 코로나라고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한 폐렴이 중단되면 또 대통령님이 서평대에서 나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서청대를 지킬 겁니다. 이곳을 사수해야 됩니다. 제가 비록 몸이 아프고 지금 이렇지만 하루속히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쾌차해서 이 우한 폐렴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대통령님 나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 서청대를 지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동지 여러분들, 제발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곳에 와서 누구는 앵벌이니 누구는 어떠니 하지 마시고, 아니 후원하셨으면 후원하신 거를 끝내세요. 저 역시 서청대 집회하면서 후원금 받았어요.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애국 텐트 만들어주신 것도 후원이에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에 후원해 주신 게 앵벌이라고 칭한다면 저도 앵벌이 맞아요. 저도 앵벌이 맞아요. 왜? 변호사비 앵벌이 했고 영치금 앵벌이 했고 다 했습니다. 저도 앵벌이라고 하세요. 저도 돌 던지면 돌 맞겠습니다. 다 맞죠? 네. 그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비를 쓴 게 앵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박정숙 씨가 많이 그 흉을 보고 흉을 당하길래 원인이 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저 의미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저도 구속돼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미진이 우리 공화당 뭐 탈당했다. 문미진이 나가면 여기서 끝날 것이다. 뭐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김지은 형님하고 문영래 형님 계시지만 여성동지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위해서 하는 집회라면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 맞죠 형님? 당하고 관계없어. 나를 필요하다면 가요. 합니다. 집회합니다. 예, 어디든 가요. 그러니까 윤희상이 뼈다고 통영에 묻을 때도 안치할 때도 쫓아가서 난리 쳤고요. 전두환 대통령 사저가서도 기자회견 했고요. 저는 어제 전두환 대통령 저기 광주 갔다 오셨지만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냐? 아니 진정성으로 나라를 위하신다면 지금쯤은 말씀을 하셔야죠. 입을 벌려야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해갖고 아닌 사람 긴 사람 하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주셔야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전두환이 납부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입 다물고 계신
전두환 대통령도 솔직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위한 모든 집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 집회 봉고차도 아직 안 치웠어요. 그런데 뭐 내 차도 내 차가 아니라는 둥, 뭐 우리 애들은 얼로 막 떨어대는 둥 난리를 치고 왜 내 자식들까지도 음해를 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공화당 당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박정수 언니 어디 갔어? 일로 오세요. 박정수 씨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공화당은 분명히 가립니다. 뭘 잘못했냐면, 여기 서청대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 양반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혼자서 이곳에 밤낮없이 지키다 보니까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 말해도 픽픽하고 싸우고, 싸움도 잘해. 내가 구속 전에도 몇 번 그랬어. 언니, 이곳에 오는 분들한테 함께 어우려라.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냐? 소리 언성 높이지 말아라. 언니가 싸우면 그것은 곧 대통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누차 말했는데 앞에서는 떠들고 뒤에 가서는 후회를 해. 또 작은 얘기하면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 잘못한 거, 제가 유튜브를 다 검색해봤어요. 나를 공격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언니가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동급으로 취급합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맞죠, 제 얘기요? 그리고 천막에 와서 어떠한 정치성을 띄어서 얘기하는 우리 동지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공화당 당원들이 몇 명이 왔었대요. 천막에 자주 걱정돼서 왔는데 조원진 대표 흉을 보니까 같이 흉을 봤대요. 그래서 그거 너무 듣기 싫어갖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이 자리를 안 온다. 그리고 박정수 씨를 미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언니가 분명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공화당, 예, 지금도 예, 당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예, 걱정을 끼쳐드려서 예, 미안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또 참 여기 3년 넘도록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참 엄밀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예, 제가 하게 됐고, 아마 그에 대해서도 제가 예,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까지 예, 저한테 혹시 예, 감정이 있다면, 예, 그러고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저한테 감정이 있다면 제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예, 미안하다는 그 사과를 예,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 3년이 진짜 우리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애국어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있으면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도 저는 나중에도 없고 오직 이 나라와 대통령님을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에 와서 예, 험한 소리가 다 듣기고 예, 이제 하물면 예,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전차 예, 이거마저까지도 예, 이걸 어전차가 아니다, 이거는 뭐 썩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앵벌을 짓을 하고 돈을 수십억을 챙겨서 예, 제가 예, 그런 그 의미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죄송하다는 걸 딱 하고 끊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여기 텐트 있을 때 사람들 문미 대장님께서 여기 좀 안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예, 억울하게 여기 들어갔고, 제가 문미진 대장하고 여기 들어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우리 문미 대장의 머리를 지키겠다. 예, 끝까지 지키겠다. 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고요. 그동안에 저를 예, 문미대장 면회 가지 마라, 문미대장 나오면 나를 버린다, 그걸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저한테 아마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혼자 참 오래도록 참 애국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여기 와서 저를 찌끼미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고 찌끼미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찌끼미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는 된 걸로 알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면회 가지 마라, 여 대통령 어전차를 위해 썩었다, 여기서 이렇게 앵벌질한다, 문미진 대장까지, 아니 잠깐만 제가 두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문미진 대장까지 앵벌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여 중에서 굉장히 많이 그걸 당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만큼 억울하나,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 왔고요. 항상 저 음해 받을 때마다 저는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대통령 저는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고요. 요즘 와서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정식으로 언니 사과를 해 싸운 사람 그러고 여기에 또 석 달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여기가 더 이게 좀 맛으로 썩은 그런 지금 우리 여기 서청대가 됐고 그러고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감정이 있고 저한테 또 혹시 잘못 일이 있어갖고 저한테 감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비롯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문미진 대장, 그리고 우리 여기에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유튜브들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항상 끝까지 우리는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오셨으니까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 오셔서 아까처럼 저도 대통령님께 인사한다고 지금 집회를 못하니까 고성으로 외치고 대통령님한테 들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뭐 새벽에 하는 거 싫어한다, 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통령님이 계신 여사 사동에서 바로 앞동에서 제가 있었어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변호사 접견을 가거나 하면 교도관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운동하실 때도 제가 대통령이 운동하실 때 저희는 대통령이 운동하실 때 저희는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이 펜스 너머에서 운동하시는 걸 창밖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님이 운동하실 때는 저희한테 운동하는 시간은 30분이에요. 근데 대통령님은 40분까지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도관님 두 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셔요. 어떻게 하냐? 오늘은 조용하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아무것도 안 하네. 궁금해하신대요. 네, 그런데 대통령님이 욕을 먹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제 얼굴이 화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박정수 씨가 적혀놨을 때 제가 화끈한 일을 당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적혀놨을 때 아침 기상 시간이 5시 반이고 5시 50분에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교도관 계장님이 와서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나면은 이제 6시 아침을 먹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취침 시간이 8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럼 취침을 하면 9시가 되면 불을 꺼요. 그런데 밤늦게 와서 외치는 분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낮 집회. 낮 집회는 정식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음향을 틀고 하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날 집회하는 거 이해를 해요.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요. 솔직히 이 안에 구치소 안에 우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 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뭐라고 안 하는데 새벽 일찍, 그러니까 기상 전, 그 다음에 취침 후 외치고 고성하는 걸 말 그대로 고성 방가예요. 하물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구치소 안에서는 대통령님도 할 얘기가 있으면 교도관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못해요. 소위 말하는 보고전이라는 걸 씁니다. 보고전을 썼대요. 그 보고전이 어떤 보고전이냐면 대통령님께서 계신 사동이 또라이들이 있어요. 독방, 한 사람이 있는 방, 예를 들어 또라이인 거 뭔지 알겠죠? 심신비양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그 사동에 대통령님이
맨 끝방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시니까 거기 몇 호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좀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보고전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미친년이 욕을 한 거예요. 야이 XS년아 너나 시끄럽게 하지마 이러고. 그게 뭐예요? 방송하고 외치는 소리 밤늦게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박정숙 씨가 적혀놨을 때 새벽 일찍 8시 이후에 와서 외치는 사람들 좀 자중해달라, 하지 말게 중단시켜줘라 했어요. 그래서 박정숙 씨가 여기 와갖고 외치는 분들한테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 양반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자분자분히 하면은 알아들어 상대방도. 근데 그냥 괴성을 지르고 악쓰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박정숙 씨한테 그걸 부탁을 했던 거예요. 새벽 일찍 8시 이후에 와서 외치는 사람들 제발 금지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대통령님을 그리워서 또 흠모하는 마음에 와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낮에 와서 해주시고, 뭐 새벽 기도니 저녁 기도니 다 좋습니다. 하실래거든 주차장 밑에서 하세요. 여기서 외치는 소리 다 들립니다. 안 들릴 것 같죠? 박정숙 씨가 아침에 와서 인사하는 소리 다 들어요. 오죽하면 저도 아유 언니 왔네 6시에서 6시 10분이면 항상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에서 잔들 어떻고 찜질방 가서 잔들 어떻고 70 먹은 노인네가 추우면은 찜질방을 가도 어떻고 방을 얻었으면 뭐 40대 남자와 70대 여자가 한 방에서 동거라느니 이런 쌀데기 없는 그런 음해설이나 내보내고 이거 안 될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2항 제가 말씀드렸죠. 법무부의 2항은 어떤 거냐, 이 차를 폐차하는 조건하에 이 짐 놔둘 때 보관소를 마련해달라. 그 보관소는 밑에 허다물 때 비 안 적게, 돈이 얼마예요? 발전기 값만 해도 수dom치가 수백만 원인데요. 이거 안 적게 밑에 판넬 깔고 천막으로 이렇게 어우러서 치고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 서청대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이니까요. 그리고 무궁화육단 텐트 뺏어간 거 내놔라. 내 개인 사용물품은 너희들이 왜 뺏어갔냐? 응? 그거 제가 말했고요. 두 번째 2항은 이 차를 빼는 동시에 저는 제 차 도로 갖다 놓을 거예요. 내 차인데 내 방송차 있잖아요. 갖다 놓고 언제든지 쓸 거예요. 그 차 갖다 놓으면 더 골치 아파? 야 좌파 부라치더라, 정신 차려 병신들아. 이 차는 방송도 안 돼. 끄집어내서 방송해야 돼. 내 차는 빵빵 울려. 청와대 앞에 가서도 문재행이는 꺼지라고 떠들 때 문재행이가 기겁을 했어. 내 차 갖다 놓으면 시끄러워. 여기 담당자들 집회할 때만 내 차 틀어놓으면 쫓아나온 차야. 이 차 꺼지면 난 그 차 갖다 세워놓을 겁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립시다. 정말 진정한 우파라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서청대를 지킨다고 지키기로 나섰다면 정신 차리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진정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함께 어우르는 그런 만남의 자리로 이거 서청대가 아름답게 다시금 변모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에서 이렇게 좀 봤다 그러는데, 네. 거기 박근혜 대통령님 낯빛이 어떻나, 건강해 보였나? 건강은 당연히 건강하실 수가 없죠. 37kg, 38kg 아주 나약해요. 그리고 비가 오시면 항상 우산을 받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혼자 운동을 안 하시고 계장님 한 분하고 주인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거든요.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하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은 꼭 나오십니다. 병원에 가 계실 때는 제가 못 뵀죠. 그때는 이제 저는 동부구치소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적혀놓을 때 한 3번 저도 이제 스치면서 뵌 거예요. 눈인사만 하는 정도지, 대통령님도 저 눈인사로 만나셨고 서로 눈인사만 하고 딱 막아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운동하실 때 저희가 나가면 특히 제가 한번 사건을 저지른 게, 운동장에서 저희 펜스 하나 사이로 두고, 졸업 펜스 하나 사이로 두고 대통령이 계신 사도하고 저희 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면 들려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사하다가 한번 뒤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 딱 나가면 주인님들이 탁탁 막아요. 그쪽 가지 못하게. 네, 근데 건강 상태는 원체 대통령님이 몸이 야유신 데다가
지금은 그 정도인데 식사 얘기해드릴게요. 굉장히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애국동지분들 식사는 그래도 서울구치소가 잘 나옵니다. A급이에요. 식사는 동부는 완전 아니요. 제가요 서울구치소 밥을 먹다가 동부 가가지고 놀랬어요. 동부는 이런 밥이 그냥 찬밥이야, 찬밥. 그냥 얼음밥 그냥 이렇게 풀어놔갖고 준 거 마냥 어떻게 그 무슨 뭐라 그래 알랑면을 해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제가 동부에서는 나올 때까지 죽만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 죽조차도 차가워요. 근데 서울구치소는 밥이 항상 매뉴얼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식당 들어가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식당 그대로 밥도 따뜻이 대통령님이 죽을 시켜 드시거든요. 죽도 따끈따끈히. 그러니까 식사는 걱정 마시고 또 사소들이 잘 챙겨주는 게 제가 그 우리 사동하던 사소가 대통령님 그 사동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가 너무 친하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사소가 출소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 식사 좀 나 좀 신경 써줘 그랬더니 숙주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가끔 시켜 드시는 거는 그 바이오틱스 있죠. 유산균 음료. 그리고 그 유산균 떠 드시는 거 그거. 그리고 배지밀. 요 정도만 가끔 시켜 드시고 뭐 사서 드시는 것도 없어요. 굉장히 진짜 청렴 결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좌파 새끼들은 씨발 것들은 아주 그냥 뭐 대통령님이 뇌물을 갖다 있니 비리가 있니 이런 개지랄 떠는데 지랄 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헛소리입니다. 진짜 뭐 하나 사드시는 것도 없어요. 정말 결백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게 국을 드려도 지방 기름기 싹 떼어서 드리고 야채 종류로 이렇게 많이 섭생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통령님 추우실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서울구치소 난방 잘 돼 있어요. 잘 됩니다. 그 심야 전기로 돌리는데요. 바닥 뜨뜻해요. 난방 잘 되니까 자, 올해 걱정 외풍 마시고. 같은 건 없나요? 네? 외풍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아. 난방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했다 그럴까?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일러 난방도 잘 되고요. 뜨거운 물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목욕을 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20분, 30분. 근데 대통령님은 그 안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뭐 2번 내지 3번을 하시겠죠. 매일은 못 하시겠죠. 그렇게 계획돼 있고 자유스러움이다 뭐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신 게 좋게 생각하면은 보호해 주시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관찰이죠. 대통령님 계신 방이 저희 방만한 한 방을 벽을 털어가지고 한쪽에 이제 유리벽면으로 해가지고 교도관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는 온수는 그 따뜻한 온수는 저희랑 똑같아요. 하루 3번 들어가요. 이렇게 포트병에다 해가지고 3번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대통령님 계시기에는 청와대보다는 정말 아니죠.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추위에 떠시나 저희가 늘 그거 걱정했잖아요. 제가 늘 여기 집회할 때 대통령님 춥지 않으세요? 뭐 식사 잘 드세요? 늘 걱정했잖아요. 춥지 않으시고 난방 잘 되고 있고요. 단 아쉽다면은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돌아간다는 거. 선풍기가 1시간에 10분은 꺼져요. 10분은 꺼지고 끄게 50분은 만드는 가동돼요. 거예요? 네? 교도관들이 끄라 그래서 끄는 거예요? 선풍기? 아니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 세수로 해가지고 과열로 인할까봐 50분은 돌리고 10분은 꺼지고 그리고 한여름 더위니까 여기서 재는 게 그렇게 기준을 따지더라고요. 몇 도 이상 되면 선풍기를 돌려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29도인가 28도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냥 그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밤에 온도계가 있어요, 방마다. 근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면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거든요. 선풍기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요. 근데 한여름 되게 더울 때 아니면 부채를 각각 나눠줍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거주하시는 동안은 다른 데보다는 서울구치소가 낫고요. 가급적 정말 제발 바람이 떼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님께서 하루 속히 나오셔가지고 청와대를 복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긴 시간인데 우리 유튜브 대표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제발 바람이 떼면 누구도 나쁘면 누구도 앵벌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음해나 이런 그 싸움 그만하시고 박정수 씨도 누가 오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늘 한 얘기가 서청대 지킴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항상 사람이 누가 오든 같이 어우르고 같이 싸우지 말고 웃는 마음으로 즐겨야 되는 거고
모셔야 되고 가진 자의 나눔이 그 나눔이야말로 큰 사랑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빌려서 우리 박정수 씨한테 많이 싸우신 분들, 오해하신 분들 오해 푸시고 또 1년 6개월 동안 박정수 씨가 더 적견 도와주고 영침 넣어준 거 맞아요. 예, 앵벌이 했든 뭘 했든 저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뭐 내가 박정수 씨 편드냐? 아닙니다. 저는 서청대를 지켜주시는 우리 박 대장이 고마웠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오게끔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박 대장이 서청대 천막을 없애고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 여기 개판됐어요 지금. 어떤 좌파들이 천막 칠지 누가 합니까? 만약에 입장 바꿔가 좌파들이 천막을 쳤어. 그러면 이들이 그 천막 부셨을까요? 저는 안 부셨을 거 봐라요. 그쵸? 제가 세월호 촛불 다 부셨다고 세월호 천막 부셨다고 해서 저를 음해해서 집어넣는데 저는 세월호 천막 그쳐도 안 갔어요. 세월호 천막 촛불 다 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두환 사저 가서 5.18 집회했고 대한문에서 그 문신부야 신부야 그놈 시부렁 됐다고 해서 그 세월호 철탑 부셔진 데 가서 발길 몇 번 걷어찼다고 그거를 몰아갖고 집어넣은 게 이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천막 없으면은 우파 천막 없으면은 좌파들이 치면은 좌파들 천막 얘네들이 또 부셨겠냐고요. 세상에 말이 돼요. 50명의 집행부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자 하나를 상대로 해서 천막을 부시고 뜯고 했다는 게요. 조경팀도 왔어요. 세상 말이 안 되죠.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몰랐던 우리 애국 동지분들 계시다면 서청대 잊지 마시고 서청대를 잇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기억에 잊혀지시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진적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잊지 않고 계신다면은 한시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싸우지 마시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와주신 우리 애국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하세요. 우리 호루라기 대표님 없으세요? 예.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와주신 자리를 와주신 우리 형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필요한 데는 예 불러주시고 예, 우리 무령래 형님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이 형님 그 백망복 씨지 우리 그 JTBC의 그 손석기 태블릿 PC 때문에 그 난리 쳐갖고 우리 감금되고 구금되셨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애국 그야말로 민초들 아주 바닥부터 동지 우리 형님이셔요.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대검찰청 앞에서 공정선거 국민연대 국가원로회 자유당 손상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교연합하고 해가지고 화이트캡 인간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했는데요. 지금 한 달간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서부터 1시까지 오후 5시 30분서부터 6시 30분까지 화이트캡 인간띠를 하니까 애국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동참해 주세요. 이번 이 사전선거가 잘못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기 그 유튜브 대표님들 필요하시면 그 안에 있는 발전기랑 이런 거 찍어주시면 우리 애국 동지님들 이 차가 왜 여기서 필요했는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다 제가 이거 앞에 보이는 차는 있는 내용물 설명 좀 해줘. 김성기? 그 앰프나 김성기가 누구야? 아니 전화 안 왔어? 앰프나 이런 거 나가사는. 대형 발전기 예. 이쪽에도 있고 저쪽 반대편에도 있고 이게 그 그 안에 지금 앰프 이거 박정순 여사님이 그 안에서 주무시는 그 차량입니다. 이 차를 제가 2016년도부터 이 차를 원래 소유자인 그 김항곤 형님이 살아 계실 때 제가 이 차를 타고 같이 집회 현장을 가기도 하고 또 이 차에서 그전에는 지금은 미래한국당이지만 옛날에 여의도에 새누리당이 있었죠. 예,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차로 임명진이 물러나라, 정우택이 물러나라 하던 그 차입니다. 이게 그 차를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주고 가셨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릇이나 이게 문미진 대장이 좀 잠시 쓰다가 이 서청대 집회 있을 때 쓰다가
그 박정숙 여사님이 그 법무부 집행관들이 와갖고 쫓아. 문미진 대표가 구치소 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주는 거죠. 이 차량을 또 관리를 하고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주무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텐트가 철거되는 바람에 지금 뒷부분에다가 텐트는 지금 뺏겨. 이렇게 그냥 안 내놓으면은 법무부에서 뺏어가. 담요를 하나 깔고 이거 솜으로 된 겁니다. 오리털도 아닌 그 솜으로 된 안 내놓으면 나 이거 그 청구하겠다. 침낭이거든요. 침낭을 깔고 이곳에서 주무시는데 가끔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굉장히 아까 하는 얘기 그 찜질방도 가고 그러시는데 하는 거에서 아무런 그 찜질방을 갔다가 다시 와서 이곳에서 주무시는데 그걸 누군가 좀 오해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 남 음해하는 방송, 남을 비방하는 방송 이런 방송들 보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다 나갔고 대통령님 모습 다시 한번 제 집회 물품도 거의 그 천막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다 철거하면서 그 다 뺏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옆에 날개처럼 이게 들립니다. 유압식이라 이게 들리고요. 여기 이 뒷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주무시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자면은 아직은 그 쌀쌀한 날씨인데 이 차량의 그 문틈 사이로다 바람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4년을 이 고생을 하신 분은 앵벌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못 만나겠어. 이거 문을 좀 봐야 되겠네. 문이 안 열리네. 예전에는 이런 발전기도 없었어요. 이런 발전기도 없었고. 저 머리 저 작은 그 발전기를 꺼내서 집회도 하고 이곳에서 집회하는 거를 이렇게 좀 거들어주기도 하고 오신 분들 식사도 또 직접 대접을 하시고 한 사람이 오면 커피 몇 잔 먹고 또 이곳에서 사람이 많을 땐 국수를 삶습니다. 국수를 먹고 사람이 지금 이 정도 됐을 때는 밥을 직접 하셔가지고 사람들 식사를 또 제공도 하고 이러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돈 안 생깁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5만원 뭐 만원 2만원 뭐 이렇게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 돈 받아갖고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오신 분들 커피 대접하고 또 국수 삶아주시고 국수도 뭐 가끔 뭐 후원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그냥 돈을 버니 어쩌느니 박근혜에서 돈을 하니 그런 유튜브들 여러분들 문제하지 마십시오. 또 같이 댓글 쓰다 보면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세상에 이거 제가 뭐하라고 있어 말고 도둑님까지 몰아가지고 여기 문미진 대장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동부교도소로 갔지만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을 직접 뵌 결과 운동도 나오시고 조금 힘은 들어 보이시지만은 그 어깨 수술 외에는 뭐 큰 그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자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우리 저 팬들이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머럭하고 지금 배는 없었고 근데 배가 고프기 따라 이거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하여튼 아이고 그래도 이 오셔갖고 이렇게 저를 또 인정을 해준다는 거. 이렇게 막 남을 뭐가 갑작스레 막 이렇게 싼 땜같이 막 몰려와가지고 저 정신이 없었어요. 빨리 이 물밑이라는 일이 해결됐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미주님 말씀을 깊이 빼저리게 듣게 된다. 안 그럼 박 대통령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거.
세상에 우리도 오면 여기 누가 있노? 박 대통령 계신데도 그래도 박 대장님 계시니까 그래도 박 대장님 고생하시니까 그래도 눈물도 흘리고 서로 안아줘주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박 대장님이 뭐가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냔 말이야 이거. 중상모락도 이런 중상모락이 어디 있노 그래. 난 솔직히 하루 저녁 여기 100만 원 준대도 나 여기서 못 잔다. 생명인을 찾지 않니까. 우리 여기 여사님께서는 부산서 지금 이 환경을 보고 달려와서 너무 분해가 오늘 여기 저 대구서 오신 분도 있어요. 병원에 예, 뭐 입원했다가 등등 이렇게 뭐 오셨네요. 예, 요 전부 다 유튜브를 보고 예. 아니 목숨 인정무사님,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차단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야 하루 종일 100만 원 준대도 나는 목숨이 아파서 이거 못 자나. 그렇게 고생한 양반한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냐고. 못된 소리 못된 소리. 이게 전 세계에 나가는 방송할 때뭐 30대 70대가 한번 뭐 웃자고 어째? 그걸 방송을 하고 있어? 님, 출사했습니다. 예, 황선모님 반갑습니다. 있을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말을 해. 국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함부래. 자기만 있어 지금? 몇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어.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고생한 양반. 첫 번에 만나실 때 몸매도 이렇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추울 때는 옷을 입고 자고 여름에도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덥다 하는데 뭐 바람이 통해 뭐해. 그런 데서 주무시고 몸매도 진짜 이렇게 안 되셨다니까. 근데 얼굴도 지금 펜션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애국을 하시는 분을 갖다가 지금 우파가 이러면 얼마나 자빨이 좋아하겠노. 이거 자빨들이 매일같이만 수만 개를 퍼다릴 거야 아마. 멸망시키고 정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들을 그냥 개망신을 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입이라고 다 나오면 말이야. 어떻게 사람 하나 외지기를 하는데 왜? 뭘 잘못했어? 박 대통령 나가시고 들어가시는 거 인사하는 대표교 아침에 누가 그래가지고 6시 5분 10분에 가갖고 대통령님한테 문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 3년 동안. 그게 진짜 돌아가셔도 이 양반은 저 현충원에 모셔야 돼. 정말 이제 아니 내 마음이 그래. 누가 여기서 3년을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 알고 대통령께서 모르고 본인이 하라고 알아서 그래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제 내 마음은 그래. 내 마음이 제 삶에는 다 일어났어요. 내 여기까지 올 때, 마음은 여기까지 정말 3년 존경한다니까. 내 마음은 누가 그래도 나는 내가 느끼는 건 더 아니고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어야지. 이제 제발 좀 진짜 이런 대한민국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자유 돼. 대한민국 사랑한다면 진짜 정말 멈춰야 됩니다. 멈추시고 제발 이제 해필이면 또 대통령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서 그래서 거기 앉아 병원에 있다가 너무 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나가냐고 지금. 부산에서 오셨죠? 예. 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투표해 주셔가지고 분해서 이러는데 이야기 한번 이두 양반을 갖다가 똥분양을 갖다가 이렇게 천호도 이런 게 있는데 이 언니는 부산서 왔어. 옆으로 나 때문에 왔어. 그래 내가 너무 분한 거야. 막 울고서 전화. 내가 세상에 내가 와도 첫번에 만날 때도 내가 너무 엄해를 당하다 보니까 막 첫번에 오시니까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번에 만나는 이야기를 드릴게. 첫번에 와서 계시는데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곳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번호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원만한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주실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고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야. 그래, 나는 너무 감사하니까 꼭 전화번호를 주세요. 저 있죠. 충분히 확실하 괜찮으니까 주세요. 그래, 만약에 앵벌이 갖고 뭐 하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달라면 얼른 줄 거 아닙니까?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애원이 됐어. 너무 와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 거기서 주무시는데 보니까 굉장한 고생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전 다름이 아니고 박정수 여사는 정말 순수하게 지킴이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문미진 대장 말대로 좀 경상도 다혈질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언니,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자살하는 이유를 그 심정을 이제야 알겠어요. 저가 그때는 너무 위험했어요. 이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매일같이 든다고 그래서 저도 몸이 불편해서 와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전화로도 위로하고 항상 달래는 말이 네가 아무리 억울하면 박근혜 대통령만 하겠느냐 그런 말로 달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댓글이 뭔지도 모르는 저 여인이 정말 여기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댓글 보고 자살하는 연예인을 이해할 심정을 알겠다고 할 때 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쓸데없이 우리 자유인들끼리 남을 음해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대표님들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제 자살하는 줄 알았어요. 식사를 하자고요. 여기 밑에 해장국집으로. 저 언니 길 건너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미진 대장 나온 것도 반갑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 또 문미진 대장이 안에서 본 모습은 그래도 운동이라도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하루빨리 석방되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또 박정승 여사님 여길 지킨다기보다는 박정숙 대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분이 뭐 행발을 한다 뭘 한다 뭐 10매덕을 벌어서 뭐 딸내미들 집을 사줬다 이런 그 소문도 들리고요.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해보지만요. 그거 뭐 계좌번호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그 하루에 1달러 벌기도 힘듭니다. 슈퍼챗 안 들어오면은 그러고 다니는데 이곳에 있으면은 뭔 돈이 생기겠습니까? 오다 가다 이제 그 돈 좀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커피도 끓여주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 이게 주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무슨 떼돈을 벌었냐잖아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곳에를 3개월을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주말 빼놓고는 3개월을 이곳을 와서 정영무 대표께서 하는 집회 그리고 또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은 안재철 대표 하는 집회 하루에 2집회를 제가 이곳에서 촬영을 하고 또 유튜브는 안 나갔지만은 페이스북 방송을 했고 그러면서 저 아주머니 성격은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이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지금은 잦은 못 오지만은 지켜본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런 분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송 보고 너무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큐님 감사합니다. 백풀림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선미님 항선부님 감사드립니다. 영윤님 감사드립니다.
이정은 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스타벅스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무상, 죄행무상님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이제 제 방송 앞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제 일일이 인사는 못 드리고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